제가 같은 걸 물어봤거든요. 근데 네. 그래서 이렇게 사업 배경 및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하고요. 우리 제안서에도 제안서 과목을 공부하시는 것처럼 저렇게 다 아이들이 해놔요. 왜 현황이 현재 사회 문제는 어떤 게 있는지, 또 그거를 하려고 하는 왜 필요한지,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뭘 얻고자 하는지 기대 효과에 대해서도 이렇게 잘 이야기하죠. 그래서 사업 계획은 사업명, 대상, 기간, 장소 이렇게까지 다 정해줍니다. 끝내주죠? 그 다음에 세부 프로그램도 이렇게 인지, 정서, 행동의 통합적 접근을 통한 단계를 진행, 회기별로 이렇게. 네, 그래서 이 친구가 8회기까지 수두시 꽃 피우다까지 이렇게 했거든요. 예. 그 다음에 이 기대 효과, 예산, 이렇게 했죠. 그래서 다시 또 데이터 활용을 어떻게 할 거고, 뭐 어떻게 할 거는 팁도 주고요. 제가 다시 사업 예산을 좀 상세하게 작성해줘라고 질의를 하면 이렇게 또 세출 산업들, 총 예산을 500으로 가정하고 참여연의 20명의 타협 기준, 산출 근거 이렇게 작성해줍니다. 인건비, 사업 운영비, 공익후생비, 예비비 500만 원 딱 넣어줬죠. 그래갖고 다시 또 청소년 실업 프로그램 추가적으로 해줘 그러면 또 이어져 옵니다. 지금 몇 명 잘리니? 네. 비싼데요? 지금 몇 명 잘려 지금? 여기 보시면 뭐 도전형 어드벤처 챌린지 한 걸음의 용기, 고치워킹 내 마음의 보물찾기, 게릴라 가드닝 우리 동네 꽃 피우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프로그램들 계속 질의를 하면 계속 답변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다가 구독형 한 3만 원짜리 사시면 파워포인트로 해줘? 그럼 파워포인트까지 쫙 나옵니다. 유료. 예, 유료로 사시면. 유료 사서 그 구독, 월 3만 원씩 내고 구독을 하면 29,900원, 3만 원짜리 넣고요. 뭐 19,900원, 29,900원, 49,900원 이렇거든요. 그래서 하면 그 이전까지 컴퓨터에 인터넷에 나오는 프로그램을 싹 정리해서 딥러닝해서 쫙 그냥 막 보시게 해주죠. 여기다가 이렇게 정리해서 좀 더 넣어도 네, 되죠. 그래서 지금은 저런 것들을 읽어서 아 이게 뭘 하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하는구나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옛날처럼 일일이 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아 저게 무슨 말을 하고 뭘 하려고 하는 거구나 하는 것도 이해하시는 게 더 중요하신 그런 어떤 시기가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주 굉장히 재밌습니다. 놀라운 세상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포절을 한다, 아니면 어떤 프로젝트를 한다, 아니면 기관에서 어떤 일을 한다라고 할 때 이제 굳이 옛날처럼 논문 찾아서 서칭한다고 국회 도서관 뒤지고 뭐 서울대 무슨 자료 뒤지고 전 세계 뒤지고 또 외국의 책 찾아가지고 그걸 사가지고 영어 잘 못하니까 또 그거 번역기로 돌려서 이게 보고 할 그렇게 번거롭게 하실 일이 없어요. 제미나이나 아니면 요새 인공지능 워낙 많잖아요. 딱 넣어서 그냥 몇 가지 질문 다 이제 질문을 잘해야 돼요. 네. 나한테 필요한 걸 꼭 찾기 위한 질문들. 네. 아니면 핵심 키워드를 내가 알고자 하는 키워드를 딱딱딱 3개 정도 집어넣어서 질문을 하면 얘가 그거와 연관되는 그 카테고리로 해서 쫙 보여줘요. 그리고 그 많은 자료 중에서 내가 어떻게 취사 선택할 거냐. 네. 그런 게 중요해요.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나무를 볼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숲을 보는 능력을 키우셔야 돼요. 아, 전체적으로 사회복지라고 하는 프로그램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구나. 우리 사회에서, 또는 우리 지역사회에서, 또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우리가 제안을 내서 재원을 공모를 하려고 그러면 그 기관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그 기관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그리고 사업 방향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그럼 그 사업 방향이나 기관의 목적에 맞도록 제안서를 작성해 줘야 되죠. 예.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 중에서 보통 관공서에서 하는 것들은 앞으로 거의 선도적인 사업들이 많죠. 그래서 보통 이루어지지 않았던 일들에 대한 또는 기존에 해왔던 것과는 다르게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한 것들에 대한 의문들이 자기네들이 모르니까 외부의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그 실패했을 때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도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서 훨씬 적어요. 왜? 아무도 안 해봤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과감하게 도전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럴 때 기존에 있던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만들어 왔는지는 제미나이한테 물어보시고 인공지능한테 물어보면 AI한테 물어보면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들은 딥러닝이 다 돼서 쫙 올라와요. 질문하면 질문할수록 깊이 들어갈수록 계속 올라와요. 예. 그래서 그냥 프로포잘, 청소년에 대한 프로포잘 하나 작성해줘. 그러면 기획안을 줘. 그러면 쫙 와요. 그럼 그 중에 예산은 프로그램, 왜 실제 진행될 프로그램, 내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들 짜줘. 그러면 또 아까처럼 쫙 나와요. 그럼 저기에서 아까 8회기로 돼 있는데 우리는 예를 들어서 1년치 프로그램이다. 그럼 12회기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걸로. 아니면 24회기로 더 디테일하게 만들어줘. 네. 그 다음에 어떤 집행 사람들을 모집할 때 예, 어떤 방법으로 모집할 건지 여러분들 깔때기로 일반 집단, 뭐 문제 집단, 표적 집단, 클라이언트 집단으로 나누는데 그걸 좀 더 상세하게 나누고 예를 들어서 이건 일반적인 거니까요. 대한민국에 한정해서 가르쳐줘? 아니면 천안시에 대한 통계사를 이용해서 작성해줘? 아니면 천안시의 청소년 인구수가 얼마인데 중학생 대상으로 해줘? 그러면 그거 관련된 거 자료들을 싹 만들어줘요. 네. 그러니까 이전에는 자료조사 하려고 그러면 한 팀이 뭐 지역별로 나눠서 막 맨날 며칠 새서 자료 모아서 그거 가지고 이제 끙끙대면서 또 만들고 했잖아요. 얘가 10명이면 그냥 한 5분 안에 치워요. 10명 일주일 할 일을 5분 안에 치워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세상에서 굳이 자료조사 힘들게 할 필요 없죠. 그러면 이런 아이들을 잘 활용을 하고 나는 그럼 뭘 할 거냐를 고민하셔야 돼요. 이전에 내가 맨날 며칠 했던 거를 단 1, 2분만 해치우는 애들이 수두룩한데 제가 그걸 공부하면 예, 뒤쳐져서 안 돼요. 그러면 나는 쟤네들을 어떻게 뽑아둔 자료들을 가지고 내가 그 자료를 활용해서 쟤네들이 생각 못하는 아직은 딥러닝에 나와 있지 않은 그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 거에 대한 고민을 해요. 그러면 숲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도 배우고 경영도 배우셔야 되고 국가 예산이 어떻게 꾸려지는지 정치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우리 지역사회의 어떤 사회복지에 대한 욕구들이 주민들의 욕구가 어떤지 예, 감수성을 가지고 계속 보셔야 됩니다. 예. 근데 아직도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사회복지기관에 이제 평가를 제안서 공개 모집 해가지고 제안서 평가한다고 해서 가서 보면 정말 한 50개 중에 한 5%? 한 3개, 4개? 예. 빼고는 옛날 거 재미나이 물어보면 다 나오는 것 같고 예. 저희끼리도 농담으로 쟤네는 재미나이 안 보나 봐 이야기해요. 아니면 재미나이에 물어봐서 있는 거 그냥 그대로 제출하는 분들도 태반이에요. 저거보다 더 잘못해요. 예. 그냥 중원, 무원 같은 소리 계속 써서 낸 거예요. 네, 한마디로 말하면. 그럼 죄송한데 그런 제안서 이거 재미나인데 이건 저긴데 다 옆으로 빼놔요. 진짜 자기네들이 고민해서 만들어 온 거 그런 거 늘 보니까 저희는 알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딱 그 중에서 한 이렇게 몇 개 기관 평가한 거 사전 1차 서류 심사에서 통과하는 것 중에서 다시 또 인공지능 기술로 만들어 온 그냥 그나물에 국밥인 거 빼고 몇 개만 하는 거. 50개 들어와도 평가하는 건 3개, 4개, 5개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 3개, 4개, 5개는 뭐냐? 사회 흐름과 지역사회 요구와 클라이언트의 눈높이에 맞는 것들을 고민을 해갖고 온 거예요. 그럼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프로포잘 제안서 작성하는 것들, 한번 지금까지 공부한 것들을 좀 한번 보면요. 보통 사회 문제의 현행 또는 현 상황들을 잘 살펴보는 것들이 필요하죠.
지금까지 예를 들어 청소년, 여성, 아동, 노약자, 노인, 생애 주기별로 다양한 어떤 대상들이 사회복지 서비스 대상이 있는데요. 그 대상들에 대한 문제점들이 어떤 게 있는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회복지 흐름들이. 그럼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만들어갈 건가 기획하고 의사결정하는 거죠. 어떻게 만들어갈 건지 재민아이한테 물어봐도 되죠. 예. 기획이라고 하는 게 아까 보면 기획 엄청나게 고민했지만 아까 보셨잖아요. 잠깐 제가 여기 잠깐 와서 만들어서 몇 가지 질문 던지니까 쫙 나오잖아요. 기획을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만들어 주잖아요. 그럼 저기에서 넣어야 되는 거죠. 우리 기관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고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가 그 안에 들어가면 돼요. 그럼 재민아이가 제 생각 모르니까 우리 기관을 모르니까 그럼 그거를 넣고 그 다음에 그런 거 의사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정보 수집과 욕구 분석 저 때부터 재민아이 쓰면 최고죠. 네. 저희보다 훨씬 빠르니까 사회 통계는 제가 전 세계 통계까지 다 그냥 쫙 훑어서 보거든요. 네. 그러면 방향하고 어떻게 일을 할 건가에 대한 의사결정이 끝나면 자료 수집은 옛날에 수백 명이 모여서 뭐 일주일씩 하던 거를 1분이면 쫙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장사에서. 대신 컴퓨터를 인터넷 잘 되고 속도 빠른 걸로 쓰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우리 기관의 비전이나 목적에 맞는 목표들을 세워나가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그 프로그램들을 아까도 보셨죠? 프로그램, 기초적인 프로그램을 줘요. 제가 제안을 해줘요. 그럼 그거를 내가 조금 더 관심 있는 분이 청소년 중에서도 자존감 향상에 대한 거, 수업 학습 능력 향상에 대한 거, 교우관계 향상에 관한 거, 아니면 좀 심각한 외톨이 문제들도 많죠. 그럼 그 외톨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까? 기존에 했던 것 좀 다 보여줘봐. 기존에 나와있던 사회복지 프로그램들, 외톨이를 밖으로 끌어내서 외톨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프로그램들 보여줘봐. 그럼 쫙 보여주거든요. 외국의 사례는 어때? 미국, 영국, 일본 뽑아봐. 그럼 다 뽑아줘. 우리나라는 어때? 다 나와요. 그럼 천안은 어때? 예를 들어 저희가 천안이니까. 그럼 천안에서 그동안 했던 것들도 아니면 있으면 뽑아주고 없으면 대한민국 세트로 다 뽑아줘. 자, 그럼 그런 것들을 다 살펴보고 기존에 해왔던 것들과 우리 지역사회와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일 그리고 내가 중심적으로 바라보고 어떤 문제에 관심 있는가에 대해서 고르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 기관에 맞게 내 생각에 맞게 고쳐주시면 돼요. 그리고 사람은 늘 변하는 거여서 우리 기관을 이용하는 클라이언트나 우리 기관의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부분들 내가 그동안 예를 들어서 청소년 프로그램에 관여를 해왔다 그러면 그동안 느꼈던 것들을 거기다 집어넣으면 되죠. 그러면 아주 독창적인 프로그램이 돼요. 제안서가 돼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사업 제안도요. 나 이제 사업을 하나 해보려고 그래. 어떤 거? 스타트업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요새 방사능이 된다 보니까 미사일 추적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 볼까? 사업계획서 하나 써줘. 방대한 자료를 갖고 와서 사업계획서를 써줘. 재밌나요? 예. 옛날 같으면 군사보안이라고 아니면 뭐 국가보안이라고 해서 했던 것들인데 그런 것까지도 지금 공개가 다 돼서 다 나와요. 예. 안 써보시니까 그런 거거든요. 굳이 저희가 공부를 지금 이렇게 교재를 가지고 하는 것들은 가장 기본적인 거, 숲을 보기 위한 각계 나무들을 보고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은 프로포절이라고 하는 거 다른 게 아니야. 나무를 보자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에서의 전체 흐름들, 재정의 흐름들, 클라이언트들의 욕구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환경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 다음에 사회복지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있는지를 알아서 숲의 움직임을 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재미나이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이 문기는 저희보다 10배, 1000배 속도가 빠릅니다. 그러면 그거 100만 원 드릴 거 10,000원만 주면 제가 훨씬 잘하거든요.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나무를 어떻게 자라는지 물은 언제 줘야 되고 봄에는 무슨 일 해야 되고 여름에 무슨 해야 되고 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또는 천안이라고 하는 지역의 사회복지의 흐름들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네. 그것이 재정적으로는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고 환경적으로는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고 그 속에 살고 있는 지역사회 주민들의 욕구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그걸 아주 예민하게 감수성을 가지시고 바라보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걸 바라보실 수 있으면 어디가 어느 기관에서 어떻게 제안을 지금 우리 사회가 어떻게 가고 있으니 예산은 조금 늘려달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리고 그 예산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존에 해왔던 그 똑같은 방식으로는 죄송한데 재정지원처에서 재원 들기가 쉽지 않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하시는 시간을 이 시간에 같이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네, 어서 오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바라보고 그런 것들을 좀 중심으로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수행하고 평가하는 거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네,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재민아이가 워낙 잘해요. 네. 그 다음에 하나 마케팅하고 서비스 제안을 어떻게 할 거냐. 마케팅은 똑같습니다. 재민아이도 엄청나게 잘하지만 네. 그것이 지역사회에 안 맞을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그 마케팅이나 이런 것들, 더구나 요즘에 이제 소셜 마케팅이라는 것들 많이 하고, 제가 영상 간혹 보여드리는 광고, 눈물 흘리는 광고들, 이게 다 요즘 대표적인 소셜 마케팅입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이야기하는 사회복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죠. 아니면 이웃을 돕자고 이야기하지 않죠. 아니면 장기노인 요양복지 프로그램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프로그램 내내 5분 동안 흘러가는 동안, 광고 나오는 동안. 마지막에 하나 써놓어요. 장기 요양보험에 대한 한마디 나와요. 자기네 기관 전화 1330, 1338 이런 거 써놓고. 그래서 감동으로 저게 꼭 필요하구나. 예, 저게 프로그램이 진행이 된다라 그러면 나한테도 또는 우리 어머니한테도 아니 우리 가족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구나 하는 것들을 보여주죠. 지금은 옛날처럼 우리 거 쓰세요. 우리 제품은 이게 좋아요. 다른 사람 제품과 다른 제품을 깎아내리고 우리 제품 이렇습니다 하는 광고 시대는 지났어요. 예. 그럼 또 저쪽에서 우리 제품 멀쩡한데 했다고 또 소송 들어오겠지. 이렇게 싸워가면서 에너지 낭비를 할 이유가 없죠. 네. 네. 파악할 때까지가 시간이 좀. 근데 그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숲을 다 이해하지 못하면 그런 광고를 못 만들어요. 나무만 보고 있으면 우리 제품만 보고 있으면 우리 제품은 뭐가 좋고 내가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심혈을 기울여서 잠도 안 자고 물 줘서 키웠다는 이 생각만 들어서 내 제품의 장점만 보고 타사 제품의 단점만 보고 그걸 비교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죄송한데 기술도 평준화가 됐고요. 정보도 평준화가 됐어요. 제가 하는 건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세요. 모르는 거 하나 있겠죠. 제 엉덩이에 점이 있다는 거. 그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만 아는 정보는 죄송한데 이제 없어요. 그러면 소셜 마케팅의 방법인 거죠. 대세예요, 대세. 네. 그래서 사회적 마케팅을 해야 되는 거죠. 전체 마음을 움직이는. 그래서 여러분들 심리 정서에 대한 교육을 하신 게 정말 중요합니다. 마음을 움직여야 돼. 상대방의 마음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희 1학년 때 여러분들과 연산론을 공부하셨지만 침묵을 대하는 방법도 굉장히 많죠. 근데 여러분들 질문 드렸을 때 답을 정말 다 잘 쓰셨어요. 네. 그건 제가 그만큼 강의를 잘했다는 거겠죠? 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나랑 면담하는 클라이언트가 화가 나서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럼 그걸 계속 질문을 해야 돼요. 왜 그래요? 오늘 기분 나빠요? 아니 면담을 하러 왔으면 면담을 해야지. 말을 해야 면담이지. 왜 가만히 있어요? 하기 싫으면 나가요. 다른 사람 만날게요. 이러면 어렵죠. 정말 어렵죠. 네. 그러면 나가죠. 저 같으면 그냥 나가죠. 그래요? 안녕히 계세요. 그럼 가죠. 우리는 상대방에 대한 마음들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그 뒤에는 어떤 배경이 있는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공부를 하고 사회복지에서는 그런 걸 하고 있어요. 그러면 마케팅이나 서비스 제안을 할 때도 그런 동일한 방법을 가장 중요한 거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내가 아닌 상대방의 욕구에 맞춰서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춰서 뭔가 제안을 할 수 있어야 되죠. 요즘에 이제 저희 기관에도 요새 이제 저희 기관 중에 하나가 이제 아동복지시설, 생활시설이 있거든요. 이제 점점 아이들이 줄어서 지금은 옛날 말로 고아 오픈런이라고 하는 고아들이 오는 경우는 드물어요. 예, 전체 44명 중에 정원 44명 중에서 저희가 41명이 있는데 고아 부모를 모르는 아이는 2명? 예, 나머지는 다 집에서 키우기 어려워서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아니면 뭐 조선 가정의 아이들이 할머니가 연로하신 분이시니까 사회복지기관이나 다른 곳에서 위탁돼서 저희한테 연결해서 오거든요. 그러면 일주일 생활하고 주말에 또 가거나 아니면 저희가 그래 오픈한 게 부모님 오시라 그래라. 거기 어려워서 거기서 밥을 어떻게 먹을까 할머니가. 애기 오면 즐겁긴 하지만 또 힘든 몸으로 오셔서 우리 공유주방 만들고 여기서 음식 해주는 거 음식을 하니 매일 그걸 나눠서 먹고 즐겁게 좀 쉬셨다 그분들 다 자고 가게 해서 했어요 저희가 처음. 예. 근데 그거 하려고 그러는데 반대가 많아요. 안 했는데 그런 걸 우리가 하냐고. 그걸 누가 반대하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경우 없는 사무국장들이 그렇게 해요. 왜? 자기가 일이 늘어나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마케팅이나 이런 거 그 외에 다른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도 제안을 우리가 하는 것들이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기관을 찾아와서 이용하고 생활하시는 분들 높이에 맞추면 우리가 70년을 아동복지를 했다고 하는데 이런 게 아직도 없어? 세상이 바뀌었는데? 다 바뀌고 있는데? 70년을 했다고 그러면서 야 질문하면 아무도 그런 거 왜 안 해? 하면 그런 거 하는데 없어요. 얘기해요. 없으니까 해야죠. 근데 그런 것들은 이게 숲을 보거나 뭐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타성에 들어서 내가 했던 일 그냥 매너리즘에 싹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공부하고 보수교육 받고 여러분들이 다른 기관도 방문하고 하는 것들은 그냥 단순히 놀러 가는 게 아니라 마음도 좀 쉬면서 다른 기관들은 어떤 일을 하는지 또는 다른 지역에서는 서비스 욕구에 맞춰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를 예의주시하고 보셔서 오셔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클라이언트 눈높이. 클라이언트 무슨 생각할까? 내가 만약에 클라이언트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네.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전문가잖아요. 전문가라고 하잖아요. 네.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제안에 대한 프로포절에 대한 것들을 흐름들을 아니면 만들 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목표 설정을 어떻게 할 거냐, 목표라는 게 뭐냐, 그 다음에 목표는 아까 단계에서 보시면 현 상황의 문제,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 기관의 비전이나 미션들을 어떻게 정리하고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는 과정을 넘어서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만들기 전 과정이거든요. 어떤 목표를 가지고 기관은 어떤 미션이 있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고 그런 상황 하에서 우리가 현재 제안하는 프로그램들이 뭘 하고자 하는 거냐 하는 걸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려고 그러면 목표란 게 뭔지, 목표 설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잘 살펴보셔야 되고요. 뭐 논리 모델에서 결과 성과 이야기하는데 이건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되는데 제안서 쓰는데 이것까지 이해를 하시면 가장 좋지만 훌륭하죠. 근데 죄송한데요. 여러분들이 다 생각하고 있어요. 뭘 하고자 할 때 그거는 속으로 생각.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합리적, 이 재정 안에서 할 수 있을까? 우리 인원으로 할 수 있을까? 천안 지역에서 이게 돼? 다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걸 글로 써라 그러면 그때부터 좀 하고 말로 해라 그러면 조금 어렵죠. 그렇지만 생각은 다 하세요. 네. 그게 논리 성과예요. 논리 모델이에요. 그걸 절차대로, 순서대로 또는 한 40개나 60개 질문지를 가지고 그 질문에 답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나는 이 프로그램들을 하고자 할 때
관련된 모든 문제들을 점검을 하고 있는지, 그걸 논리적으로 순리대로 풀어가고 있는지, 그렇게 다 할 수도 있지만 죄송한데 제가 간혹 농담처럼 하는 이야기 있어요. 이렇게 많은 그 평가위원들이나 아니면 다른 데 어떤 외부 기관에 회의를 가면 왜 그 업무의 담당자, 외부 전문가 기관, 그 외에 다른 전혀 뭐 행정하는 사람, 법률하는 사람, 뭐 다른 사람들 모여서 합동회의 하잖아요. 교수들이 올바른 이렇게 정확한 어떤 의견을 내는 거 몇 프로라고 생각하세요? 많이 주시네요. 네. 10% 많은 거예요. 네. 제가 늘 농담처럼 교수들은 다 책상 물리고 책받침들이라 신경 쓰지 마세요. 평가하고 하는 거 얘기하지. 네. 그냥 참고만 하세요. 얘기해요. 저도 뭐 하지만, 저도 그렇지만, 네. 오히려 번뜩이는 이 논리 모델이나 이런 거를 공부 많이 한 교수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현장에서 그냥 하다가 간간 스친 메모를 해가지고 그걸 이야기한, 그걸 좀 구체화하는 사람들이 훨씬 프로그램이 멋져요. 의견도 멋져요. 그리고 클라이언트 눈높이에 딱 맞아요. 예. 죄송한데 여러분들 책 많이 파고 공부 오래 하셔서 결과 내놓으면요, 현장에서 못 써먹어요. 예. 그건 저쪽 달나라에 왔어요. 기관에서 쓰는 게 아니라. 자, 그 이야기는 뭘 말씀드리냐? 이런 여러 가지 고려할 점이 있지만 그걸 다 고려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거 다 고려하면 우리나라 속담에 딱 하나 맞는 말이죠. 사공이 많으면 배가 바다로 안 가고 산으로 가요. 너무 많은 생각을 하시면 전혀 엉뚱한 방향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거의 교수들 의견도 듣고 뭐 여러 가지 의견을 듣지만 그 의견들이 서로 합의하는 부분에서도 합의점을 찾는 거지 최저간을 찾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목표를 정확히 하기 위한 고민들, 그 다음에 성과 평가는 표준화 속도들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나 보여드리고 가요.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죠. 안녕하십니까. 한국사회복지사업의 대변인 노경호입니다. 그 사회복지협회에서 나와 있던 대변인 작년 연말 대변인의 목소리입니다. 노시들이 저항성이 좀 많아요. 여러분들도 아셔야 돼요. 안녕하십니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대변인 노경호입니다. 12월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과 2026년도 정부 예산안이 최종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협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김남희, 전진수 의원과 함께 법 조항 하나하나 심혈을 기울여 작업한 결과입니다. 원안보다 일부 완화된 수준으로 통과되어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이는 사회복지 처우 개선의 분명한 진전이며 우리 사회가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중대한 이정표가 되었다고 평가합니다. 12월 브리핑에서는 개정된 법률의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존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법적 효력을 지닌 보수 지침으로 격상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본급, 수당, 임금 가산, 승급, 승진 등 사회복지사의 임금 전반을 아우르는 보수 지침을 마련할 법적 의무를 갖습니다. 이는 권고사항에 머물렀던 인건비 기준보다 진입 보완 조치로 실질적인 처우 개선의 변화를 가져올 것을 기대합니다. 둘째, 기존 인건비 준수 주체가 지자체에서 국가 및 지자체로 확대되었습니다. 지방 이양 시설뿐만 아니라 국고 지원 시설까지 보수 지침을 준수하도록 국가 책무를 법적으로 보완하고 강화하였습니다. 이는 기관 운영과 운영 주체에 따른 처우 격차를 해소하는 근본적인 기반이 될 것입니다. 셋째,
사회복지사 인권보호 조치가 법적으로 규정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 금지 조항이 신설되었으며 인권침해 실태조사 및 조치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공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장의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 넷째, 고용 안정과 일, 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 체계가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비정규직 사회복지사 등의 고용 안정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시책 수립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또한 처우개선위원회는 단순 인건비 심의를 넘어 보수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확대되었습니다. 아울러 사회복지사가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출산 및 육아휴직에 대한 지원 근거도 새롭게 마련되었습니다. 다음은 2026년 정부 예산의 주요 내용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기준 준수율 제고를 위한 예산이 확대되었습니다. 시설별 차이는 있으나 내년도 인건비 기준 준수율이 98.1% 수준까지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2027년 인건비 기준 100% 달성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 목표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현장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사회복지사 여러분, 이번 성과는 여러분이 현장에서 보여주신 연대와 참여, 그리고 흔들림 없는 전문성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아울러 12월 4일 우리 카페가 사회복지 종사자 권익지원센터 위탁 운영기관으로 재선정된 것은 자, 이 뒤는 사회복지사 협회 보수 기록 때문에 광고하는 거고요. 자, 사회복지사 처우가 점점 좋아지고 있죠. 근데 그냥 듣기에는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될 내용인데 네. 그동안에 얼마나 엉망진창이었어요. 아니 그게 급여 테이블이 안 맞고 지금 사회복지와 관련된 아이들 보건 쪽, 교육 쪽 이 처우가 천차만별이에요. 그다음에 다른 걸 더 넓혀서 이야기하기 전에 사회복지만 봐도요. 노인복지기관인지 청소년복지기관, 청소년 수련관인지 그것도 공공의 복지기관인지 아니면 민간의 복지기관인지 아니면 위탁 관련 기관인지에 따라서 급여 차이가 굉장히 하고요. 또 이게 누구를 탓할 수는 없지만 이게 또 법인이나 기관의 어떤 가장 중요한 건 그 수탁자 아니면 기관의 이사장이나 기관장들의 어떤 그 마인드 아니면 이거에 따라서 수당이나 재수당 차이가 또 워낙 많아요. 지금 여기 98.1%까지 간다는 건 기본급에 대한 거, 기본수당에 대한 거 얘기지, 법적 수당에 대한 거 얘기지, 기관에서 축으로 나가는 그런 것들은 빠져 있어요. 그다음에 뭐 처우 개선비 같은 거 이제 보건복지부나 각 지자체에서 일정하게 하려고 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아직도 차이가 좀 많아요. 저희가 그제 이제 그 지역의 지역사회 보장 그 관련해서 이제 정치가 시작된 시기여서 각 그 지자체 단체장들한테 질의할 걸 공동 질의를 만들면서 보니까 민간 어린이 교육 쪽, 보육 쪽에서는 죄송한데 민간하고 정부 지원 시설과 미지원 시설의 급여 차이가 똑같은 보육교사 자격증을 똑같은 4년제에 나와서 똑같은 보육교사의 자격을 가지고 10년을 근무한 사람의 급여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연봉으로 보면.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그걸 그냥 단순히 이거 직장 좋은데 찾아가라고 하기에는 너무 무책임한 얘기죠.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기준도 좀 만들자 하고 하는 것들, 의향이 어떤지 지자체장으로서 아니면 도지사로서의 어떤 의향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는 있는지 저희가 질의를 다 던지려고 하고 있고요. 공통적인 어떤 정책 토론회를 한번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사회복지 처우에 관한 것도. 그리고 저희 기관 같은 경우도 1년에 한 명 나갈까 말까예요. 거의 이제 출산을 하거나 뭐 이런 경우에 1년 단기 계약으로 그 대체하시는 분들 오시거나 하는 경우지 실제 이제 둘러보면 처우도 그다음에 가장 한 건 냉정하게 따지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가 고생한 만큼의 급여를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걸 인정받고 그거는 어쨌든 뭐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이쪽에서는 최고를 하려고
어쨌든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직원들한테 할 얘기도 있는 거고, 일 좀 더 잘해줘! 라고 요구할 수도 있는 거고, 좀 더 노력해줘!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기본만 하면서 더 잘해라 그러면 그거는 뭔가 안 맞잖아요. 의욕이 생길 수 있도록, 스스로 막 뭔가 이런 게 막 올라올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게 노력하면 나도 발전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게 동기부여가 돼야 되는 거니까,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사회복지사 차원에서도 이렇게 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이 프로그램 때문에